좋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가 발동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동주 의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동주입니다. 네. 지금 임대료 멈춤법이라고 이른바 이제 불리는 법인데요.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법안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고위험 시설들에 대해서 이제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명령을 좀 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집합 금지나 제한 명령을 받은 상인들은 영업을 하지 못하니까 영업 손실에 대한 타격이 큽니다. 근데 그 상인들이 받는 타격 중에서 가장 큰 게 보니까 임대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영업 제한이나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을 통해서 영업을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요. 저희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안을 냈는데 예를 들면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 네. 임차인에게 그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등을 임대인들이 청구할 수 없도록 해놨고요. 네. 또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 그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50% 이상을 제 임대인이 청구할 수 없도록 좀 해놨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께서는 과거 실제 자영업자시기도 하셨고 또 소상공인 네네. 자영업자 단체 출신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다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보세요? 저희가 정말 면밀히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있는데 한국신용 데이터라는 통계 하나를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매주 전년 대비 동기 대비 소상공인의 매출 비율을 좀 조사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에 서울 소상공인의 매출이 전년 대비 62%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40% 이상 매출 손실이 하락이 됐는데요. 네. 이거는 지난 8월 달,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가 2차 대유행을 할 때 그때 전년 대비 63% 매출이 하락했는데 그때보다 1%가 좀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좀 더 비교를 해보면 3월 달에 대구 지역에 국한돼서 매출이 57%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일 이런 추세라면은 요즘 매일 1,0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62%보다도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임대인 입장도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네. 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그런 임대인분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 임대인들의 사유재산권 역시 중요하지만 그 건물 안에서 영업을 통해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는 임차인들의 노력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임차인들도 역시 그 안에 설비나 그런 재료 같은 걸 사다 놓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갖고 있는 사유재산권이 있는데 이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임차인들의 영업 사유재산권도 사실은 제약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에게 어느 일방에게만 고통을 전가시킨다고 생각지 마시고 임차인한테 좀 더 집중되고 있는 부담을 임대인들도 좀 나눠 갖는다. 고통을 분담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보면은 이게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못 냈을 때, 폐업을 했을 때 공실이 되고 나면 네. 임대인들의 재산권도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시를 막기 위해서라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상생하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임대료 멈춤법이 시행이 된다. 그런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려주지 않는다, 깎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처벌받는 거예요? 이 법에는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사적 계약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 부분을 다투면 되는 그런 민사 성격의 법이고요. 예를 들면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임대료 상한제도 있고요. 네. 임대차 계약 기간 갱신의 권한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없거든요. 단지 이제 임대료를 이제 감액을 하도록 네. 명시해놨기 때문에 네. 임대인들이 그 법을 좀 준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상황으로 좀 법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더 임대인들에게 추가적으로 금융 비용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이 법안에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을 유예시키거나 네. 또는 이자를 유예시키거나 하는 방안들을 그 법안에 좀 넣어놨고요. 저희가 이제 또 후속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액 공제를 또 이제 법률로 명시해서 좀 더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상을 중소기업까지도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세금 멈춤법, 이른바 이제 조세 제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번 주 안에 좀 발의할 예정입니다. 근데 의원님, 그 지난 6월에 상가 임대차 보험법을 한 차례 개정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렇습니다. 감액 청구권도 부분 조항도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네네네. 감액 청구를 하더라도 이게 어떤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나중에 가서 소송으로 가면 결국 그 부담이 임차인한테 되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조정권이기 때문에요. 네. 만일에 이제 이 법이 그 차인 감액 청구권 안으로 개정이 되면서 동시에 원래는 3개월 동안에 차임을 연체할 때는 또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데 네. 요거를 한시적으로 6개월까지 좀 연체하더라도 네. 그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해지 방어권을 좀 넣어놨는데요. 네. 그 조항이 이제 함께 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만일 이제 차임 감액 청구권에서 조정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제 만일 임차료를 연체했을 경우에 예.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실 임대인으로서는 어차피 임대료를 조정해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좀 나아가자, 이런 내용으로 좀 법안을 구성해 놨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일각의 걱정입니다만 건물주가 집합금지 업종에 세를 주는 걸 꺼려해서 결국 그 업종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거나 임대인이 향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더 올려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법이 시행이 됐을 때 부작용 문제 혹시 고려하셨습니까? 뭐 그런 일각의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당장 지금 현실을 보면 오히려 이제 임차료를 지속적으로 감당을 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폐업으로 인한 그 공실률들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만일 그런 그 폐업으로 인한 공실률들을 임대인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난 이런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임대인들한테 일방적인 그 손해를 부담을 전가시키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조금씩 양보를 해서 임대료를 덜 받거나 감면해 주거나 이런 방향으로 해서 서로가 공실을 피하고 폐업을 피하는 게 임대인들의 어떤 재산권도 좀 지킬 수 있는 상생하는 방안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방안으로만 이 법이 작용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또 역으로 부작용적으로 가게 되면 어쩌나 이제 이런 우려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청취자 3811님께서도 임대료 부담을 아예 정부가 좀 대신 짊어질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네. 또 해외 뭐 예를 들면 독일도 마찬가지라고 하던데 캐나다, 덴마크 이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들을 그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부가 맞습니다.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캐나다나 이런 사례에서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 적극 저희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100% 다 정부가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도요. 예. 뭐 50%에서 25% 정도 지원을 해주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요. 나머지 50%에서 절반은 임차인, 임대인이 이렇게 반반씩 또 나눕니다. 그래서 네. 분담을 서로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도 뭐 그 정부가 직접 재원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는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같이 또 정부랑 협의해서 재원을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00% 다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거는 해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런 거는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은 지금 대통령 긴급재정 명령권 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임대인, 임차인, 정부, 국가 3분의 1씩 부담하자. 네. 이런 방안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해외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 3분의 1씩 부담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요. 뭐 지금 이제 임대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로 뭐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뭐 이렇게 영업 손실에 따른 비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 어떤 정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원의 형편이라든가 네. 임대인, 임차인 간의 어떤 그 손실 부분에 대한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장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고정 비용이 임대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같은 세금이라든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뭐 이런 그 준조세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뒤로 늦춰가지고 나중에 내도 괜찮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좀 감액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네네네. 좀 부가를 면제해주거나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월 달에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가 지역에서 확산이 됐을 때 거기에서 이제 전기료도 인하해주고 감면해주고 했던 것처럼요. 네. 여러 가지로 그런 부가적인 종합적인 대책들이 같이 논의돼 갖고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저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 멈춤법 국회에서 결국 이제 여야 간의 논의가 돼야 하는데요. 즉 국민의힘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편가르기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 법안 통과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편가르기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네. 이게 임차인들한테만 일방적으로 피해가 쏟아지는 것을 좀 분산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공존하자라는 취지이고요. 일단 이 법안과 관련돼서 민생을 살리는 데에 편가르기라고 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같이 논의하고 책임지고 이거를 만약 임차인, 임대인이 같이 살 수 있는 법안이라면은 같이 논의해서 좀 빠르게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활발하게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같이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공지를 해드린 것처럼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인증샷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911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저희 커플이 연애한 이후로 맞는 첫 크리스마스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집에만 있어요. 슬퍼요.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여행 가고 싶어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야 안에서 계시는 사진을 좀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정말 코로나19 종식돼서 편하게 마음껏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8544님, 한창 나가 놀 나이지만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고자 모임이나 약속 등 전부 다 취소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저에겐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있으니까요. 매일 밤 시사에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 반려묘 2마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는 이런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귀엽네요. 그리고 2405님. 집에서 KBS 일라디오와 함께하며 거리두기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성환의 시사야와 하루 마무리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시면서 지금 카스트 라디오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저희 프로그램 채널 맞추신 거 그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 계속 고정해 주실 거죠?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인증샷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한밤의 인문학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 끝곡으로 에픽하이 조원선이 부른 해픈엔딩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This goes out to all the heartbroken. Nah, never mind.